네,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 정형외과 신경과에서 근무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박인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이제 명절 좀 길게 보냈는데 잘 보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번 주제는 이제 명절 때 아무래도 장거리 여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운전을 오래 하거나 비행기를 오래 타게 되면 허리가 아프거나 골반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허리랑 골반의 이제 통증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여러분께 이제 나눔을 할 건데,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외래로 내원하면은 이제 골반이 아프다고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고관절의 문제인지 아니면 허리의 문제인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떤 질환으로 의심을 하는지, 또 어떠한 것들을 또 체크를 하는 건지, 그다음에 이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골반이 아플 때 이제 크게는 이제 고관절과 허리 쪽을 문제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는데요. 일단 고관절과 그리고 허리는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뼈도 붙어 있는 이제 인접 분절이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허리부터 골반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근육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관절 문제와 허리 문제를 따로 떨어져서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분들께서 골반하고 엉치 그리고 허리 통증에 대해서 내원하실 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비중을 둬서 환자분들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을 해서 이제 어떤 쪽이 문제인지 이제 확실하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야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치료의 가능성이나 확률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관절이란 무엇이냐? 허리에서부터 다리까지 이어지는 관절인데 체중을 분산하고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관절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아무래도 허리에서부터 골반으로 내려오는 하중을 분산을 하고 보행을 할 때 키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일단 보행 사이클과 그다음에 이제 하중을 어떻게 분산하는 건지에 대해서 다다음 슬라이드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에서 고관절로 이어지는 근육이라는 게 있는데, 허리에서 고관절 이제 소 전자부까지 이어지는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장요근이라는 근육은 이제 우리가 몸을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숙이거나 아니면 골반을 위로 당길 때, 그리고 보행을 할 때 다리를 앞으로 차게 되졌습니까? 그때 저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 되겠고요. 허리 기립근이 있는데, 우리가 자세를 유지하고 의자에 앉거나 그다음에 이제 기립 자세를 할 수 있을 때 사람이 두 손이 이제 자유로워서 이제 인간이 진화를 하고 지능을 얻게 되었는데, 허리 기립근이 튼튼하기 때문에 직립을 하게 되겠고 보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손 자유로운 손을 잘 활용을 해서 인간이 이제 인간답게 할 수 있는 문명을 이루게 되겠는데요. 그만큼 허리 기립근이 우리가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골반이 아플 경우는 이제 고관절 문제, 우리가 엉덩관절 문제일 수 있겠지만 허리 문제인 경우도 있고, 이게 두 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골반이 아플 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허리 문제로 인해서 허리 관절에서 유래되는 후관절이라고 하는, 후관절에서 내려오는 연관통이라는 내장 신경통이 이제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허리에 있는 신경근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신경근이 눌리게 된 하지 방사통으로 인해서 다리가 저리거나 뻗치거나 쥐가 나는 형태를 이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은 골반이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골반이 아픈 경우 허리랑 골반을 반드시 체크를 해서 치료를 하는 편입니다. 고관절은 다음 슬라이드를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고관절이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퇴골에 골반골이 있는데, 골반골에 비구라고 하는 소켓이 있고, 그 소켓 안에 들어가 있는 고관절 대퇴골두가 이루는 이제 볼과 소켓형 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루는 고관절은 이제 골반골과 대퇴골, 이제 머리 대퇴골두가 이루는 소켓형 관절인데, 이 관절의 안정성을 도모해주는 구조물이 관절 와순이라고 하는 이렇게 있는 이제 굉장히 섬유성의 띠로 된 동그란 원형의 이제 환 모양의 이제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고관절과 대퇴골을 이어주는 굉장히 단단한 인대, 이제 인대가 있고, 그 다음에 관절막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능적으로
분류를 하는 이제 인대 그 고관절 관절막이 있는데 그 관절막이 인대랑 이어지면서 굉장히 단단하게 이 고관절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보행 사이클의 가장 중요한 점은 보행 사이클은 이제 저희가 정형외과 교과서 내지는 이제 전문의 시험 때 열심히 외웠던 이제 보행 사이클입니다. 보행 사이클은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오른쪽 다리를 이제 이거는 이제 그림이 이제 오른쪽 다리니까 예시로 할게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뒤꿈치를 땅에 닿습니다. 땅에 닿고 그 다음에 이제 지면에 발이 적응을 한 다음에 반대편 다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겠고 넘어올 동안에 이 오른쪽 다리가 지면에 적응을 하고 체중을 디디며 반대쪽 다리가 움직일 수 있게 중심을 잡아주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대쪽 발이 이렇게 앞쪽으로 와서 또 오른쪽 발처럼 뒤꿈치가 땅에 닿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발 뒤꿈치가 땅에 닿고 그 다음에 이제 지면에 이제 적응을 하는 시기부터 해서 반대쪽 발이 뒤꿈치가 땅에 닿는 이 시기를 싱글 림 서포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행 사이클에 있어서 한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림 서포트라고 이제 한쪽 다리로 이제 지면을 이제 체중을 디디게 되겠는데 이 시기가 중요한 게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고관절 메카닉스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거에 대한 너무 자세한 내용을 아시기보다는 고관절이 왜 이렇게 보행 사이클에서 중요한지 고관절 주변에 작용하는 체중과 고관절 외전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준비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로 체중을 디디는 이 시기가 있는데 이걸 싱글림 서포트 시기라 그래서 이 시기에 고관절 외전근이라고 그래서 고관절 이제 그 골반에서 대전자부라고 하는 이쪽으로 내려오는 이제 굉장히 단단한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이 이제 우리 몸에 체중을 이제 지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이제 고관절의 중요성을 이제 해주는 이제 보행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관절 바이오 메카닉스는 요거는 이제 물리의 영역에 해당할 건데 저는 이제 정형외과 이제 전공이 전에 두 번에 걸쳐서 요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한 30년쯤 전에 고등학교 요새도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물리2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는요. 그래서 물리2 보면 하이탑이라고 그 이제 옛날에 되게 많이 봤던 참고서였는데 그 하이탑에 보면은 이제 그 물리라는 게 우리 이제 이 자연에 이제 있는 힘과 어떤 이제 물질들의 힘과 에너지에 대한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리의 그런 어떤 벡터라든지 이런 거를 좀 공부함에 있어서 이 메카니스가 중요한데 그때 이제 당시 이제 연습 문제로 나왔던 그것 때 이제 30년 전에 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대학에 가서 이제 예과라고 2년을 이제 자연대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학 물리 시간에 지금 아마 은퇴하셨던 소강석 교수님이 아마 강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5년 전 일인데 그래서 두 번 정도 배운 다음에 이제 정형외과 전공의를 하게 됐는데 일단 고관절 바이오 메카닉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몸에 체중이 있습니다. 체중이 이렇게 내려오는 이제 이게 체중이 있는데 이 체중을 떠받드는 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로 서는 그런 싱글 림 서포트 시기에 이제 고관절에 이제 이쪽 한쪽 다리에 체중을 뺀 6분의 5의 하중이 가해지는데 이 가해지는 하중을 버티는 것이 바로 고관절 외전 근력인데 우리가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시소라고 생각하시는데 시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놀이터에 가서 보는 시소는 이제 두 쪽이 다 이제 길이가 똑같아요. 똑같은 시소인데 이것은 이제 불공평한 시소입니다. 불공평한 시소인데 그 시소의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중심이 되는 이제 그 두 판의 중심이 되는 게 이제 고관절 대퇴골두가 이제 중심이 되겠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불공평한 이제 길이가 달라요. 길이가 다른데 고관절에서부터 외전근까지의 거리와 그다음에 고관절 외전근 말고 이제 이 중심에서 이 체중선에 내려오는 이 중심까지가 한 1대 2.5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통계를 내보니까 1대 2.5배의 이제 그 지렛대 거리가 차이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 고관절 외전 근력이 받는 게 우리 체중의
2.5배 정도를 이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행할 때 한쪽 다리로 서는 시기에 우리 전체 체중의 2.5배를 떠받드는 게 되는데, 그러니까 고관절 외전 근력이 충분히 이제 근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 있겠고, 정상적으로 이제 서 있을 수 있는 이제 원동력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우리가 이제 그 다리가 그러니까 수술을 하거나 뭐 깁스를 하거나 어떤 다리 쪽이 불편해요. 불편하면은 목발이라든 지팡이를 짚게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오른쪽 다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항상 왼쪽 팔에 지팡이 및 이제 목발을 짚으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이제 반대쪽에다가 목발과 지팡이를 짚어야지 이 지렛대 거리가 길어져서 고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을 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른쪽 다리에 수술을 하거나 목발을 해야 되는데, 지팡이라든지 목발을 한쪽 팔에다 해야 되는 경우에는 같은 쪽으로 하기보다 반대쪽에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보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반은 장골이라고 하는 뼈와 좌골이라는 뼈와 치골이라는 뼈가 이어져 있고요. 어렸을 때는 이제 성장판이 있을 때는 이 세 뼈 사이에 성장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성장판이 닫히게 되면 두 뼈가 기능적으로 이렇게 합쳐지게 되겠고요. 이런 골반골은 천골이라고 하는 엉덩 척추뼈라 이루는 천장관절이라는 게 있는데, 천장관절의 경우 강직성 척추염의 경우 이쪽에 염증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천장관절 한번 기억을 한번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골반골에 대퇴골두와 관절 이루는 대퇴비구가 있습니다. 비구골이 있는데, 비구골이 소켓 형태로 되어 있고 대퇴골은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볼과 소켓 관절 이루는 것이 바로 고관절입니다. 허리에서부터 이제 골반을 이어주는 장요근이라는 근육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근육이 기능적으로 있겠고, 고관절부터 시작되는 많은 근육이 있는데, 이것이 무릎 밑으로 내려가서 대퇴사두근이라든지 내전근, 장경인대 이런 걸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디디고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근육들이고요. 뒤쪽으로 보면 이제 둔근이 있는데,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이 있는데, 대둔근은 겉을 싸주는 근육이라 할 수 있겠고, 기능적으로 가장 중요한 외전근은 고관절 외전근에 해당되는 것은 중둔근과 소둔근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근이라고 해서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 좌골신경통이 있을 때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환자분들께 많이 이제 홍보가 되어 있는 이제 병명이 되는데, 그때 이제 이상근이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주시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좌골에서 시작되는 햄스트링 근육이 무릎 뒤쪽을 내려와서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햄스트링 근육이 있습니다. 고관절은 골성 구조로는 대퇴비구골, 그 다음에 대퇴골두가 이루고 있는 볼 소켓형 관절이고, 안정성을 해주는 구조물로 비구순, 관절화순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관절락이 굉장히 두텁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질긴데, 이 덕분에 우리 고관절이 굉장히 안정성이 좋은 관절입니다. 그래서 어깨라든지 무릎에 비해서 탈이 나는 경우가 좀 적은 편이고요. 신체 검사는 이제 고관절 같은 경우는 이제 가동 범위가 가장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고관절 신체 검사할 때는 허리가 이렇게 휘어 있는 전만을 있기 때문에, 전만 때문에 고관절이 다 안 펴지는 굴곡구축이라는 걸 재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허리의 전만으로 인해서 이제 굴곡구축이 이제 다리가 다 펴져야 되는데 안 펴지고 얼마나 남았는지 각도를 보는 게 있는데, 허리에 대한 우리가 효과를 희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리를 반대쪽 다리를 이제 구부려서 이제 얼마나 다리가 안 펴지는지 이제 재는 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고관절 신체 검사할 때 양반 다리를 시켜보는데, 양반 다리를 했을 때 사타구니가 아프면은 고관절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관절을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외회전 시키는 충돌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고관절에 이상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장경인대 관련한 이제 테스트인데, 너무 자세한 내용이라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허리에 내려온 증상을 보는 게 하지 직거상 검사라고 하는데, 다리를 핀 상태에서 발목을 90도로 만듭니다. 그리고 무릎을 펴고 발목을 90도 한 상태에서 술자가 환자분의 다리에 힘을 뺀 상태에서 천천히 올려서 한 30도 이상, 한 60도까지는 대부분 이제 디스크가 정상인 경우에는 다리가 저리거나 이제 허벅지 뒤로 내려오는 그런 통증이 적은데, 그 60도 미만에서 이제 그런 통증을 느끼게 되면 허리 디스크가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을 한 90도 한 상태에서 고관절을
이렇게 다리를 올립니다. 이제 무릎이 90도인 상태에서 다리를 올렸을 때 허벅지 앞쪽으로 당긴다고 하면은 상부 요추 쪽에 2, 3, 4번 쪽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리 신경근은 증상은 신경근이 눌리게 되면 특징적으로 4번 같은 경우는 허벅지 바깥쪽, 그 다음에 무릎 정강이 안쪽,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 종아리 바깥쪽, 발바닥과 그 다음에 이제 종아리 뒤쪽은 천추 1번 신경이 침범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느 마디에 있는 디스크와 신경근이 눌렸는지 알 수 있는 피부 신경절이 있는데, 이게 이제 허리 증상이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엑스레이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엑스레이인데, 엑스레이 다음으로 MRI라는 걸 찍게 됩니다. MRI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정상적인 고관절은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이 매끄럽게 이루어져 있는데, 관절염이 있는 경우는 관절 간격이 감소하고 뼈 돌기가 잘하고 주변에 뼈가 굉장히 좀 누가 보더라도 좀 이상 있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절 간격이 좁고 골격이 잘하고 주변 뼈가 경화된다. 우리가 이제 고관절 관절염 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통증이 굉장히 심한데 엑스레이가 멀쩡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관절 와순이라 그래서, 이건 엑스레이에서 잘 안 나온 조직인데, 그 이제 그 비구의 연에 있는 그 이제 고관절 안정성 해준 띠 같은 조직인데, 얘가 찢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허옇게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가장 정확한 거는 조영제를 맞고 찢는 MRI 가장 정확하긴 한데, 근데 이제 조영제를 맞고 MRI 찍는 게 조금 침수적이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MRI 찍어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관절 쪽에 엑스레이에서 특별한 이상 없는데 통증이 심하고 고관절에 뭔가 이상이 있을 거라고 좀 하는 경우에는 MRI를 찍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고관절에 알아야 될 질환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질환이 있는데, 첫 번째가 대퇴, 골두, 무혈성 괴사입니다. 옛날에는 무혈성 괴사라고 해서 피가 안 통해서 생긴 괴사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최근에는 트렌드가 그냥 대퇴골, 골괴사라고 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피가 안 통해서 괴사되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피가 안 통해서 생기는 괴사 말고도 다른 원인으로 인한 괴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냥 대퇴골, 골괴사라고 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혈행장애, 피가 안 통해서 이 뼈라는 게 죽어있는 조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만들어지고 생성되고 성숙하고 나중에 이제 다른 새로 뼈가 교체되는 그런 이제 사이클을 가지게 되겠는데, 혈행 공급이 잘 안 일어나면은 뼈가 무너지고 이제 제대로 구조를 유지를 못하는 것이 이제 골괴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혈행 장애로 인한 것이 가장 있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겠고요. 위험 인자는 남성이 좀 더 많습니다. 남성은 아무래도 음주를 많이 하고 부신 피질 호르몬 장기 복용할 가능성도 높고, 여성분들보다 잠수를 더 많이 하겠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외상에 취약하기 때문에 외상성이 있을 그런 확률이 이제 뭐 험한 일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대퇴 경부, 그러니까 대퇴 골두에서 그 밑에 있는 이제 대퇴 목에 해당하는 부분에 골절이 있으므로 생기는 그런 이제 대퇴 이제 무혈성 괴사의 확률이 남성분들에 좀 더 많은 편입니다. 엑스레이에서 안 보이는 시기가 있겠고, 조금씩 이제 골 괴사가 이루어지면서 연골 하부뼈가 좀 주저앉거나 약간 엑스레이 상에서 초성달 모양의 이제 시커먼 라인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한 2기 정도로 하겠고, 거기서 진행을 해서 골두가 함몰되는 경우, 그리고 주변에 심한 관절염이 이루는 것을 이제 구분을 해서 피카알레 이제 분류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의 어느 이제 그런 그냥 보험 청구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 의사들 사이에서는 되게 중요한 스테이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골괴사는 이제 보면은 뼈가 혈행 공급이 되지 않아서 죽어버리는 뼈가 보면은 이제 정상적인 뼈가 혼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쥐가 파먹은 것 같이 이렇게 막 숭숭숭 뚫려 있죠.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골괴사가 더 진행하게 되면은 주저앉아 버리고 2차적으로 관절염이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MRI가 가장 정확한데, 요거는 엑스레이로 웬만하면 보이는데, 이건 제 경험인데요. 대부분은 환자분들이 그 골괴사의 진행 속도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확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수년에 걸쳐서 서서히 일어나는 편인데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은 이제 오른쪽 고관절이 이제 관절염이 있고 골개사가 있는 상태였는데 반대쪽 관절 아무래도 한쪽 다리를 잘 못 쓰니까 반대쪽에 많이 의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골개사 갑자기 진행해서 원래 아팠던 오른쪽 말고 왼쪽이 빨리 진행해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오른쪽이 아닌 왼쪽부터 시행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환자분 여성분이었는데 고관절이 아프다고는 하셨는데 아마 허리 쪽 증상이 주 증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 쪽 증상을 치료하다가 조금 이제 치료를 하는데 허리 쪽에 디스크 증상에 대한 치료를 했는데 환자분이 계속 이제 골반 쪽이 아프시다고 해서 한 석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초진으로부터 석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이제 골개사 확 진행해서 아이고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수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하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갑자기 수개월, 특히 뭐 2, 3개월 이내 확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은 조금 좀 엑스레이랑 맞지 않고 증상이 심하다 싶으면은 MRI를 찍어서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피카 스테이지 1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에서 안 보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의심이 되면은 요거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번 골개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찍어봅시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고 되게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굉장히 진행을 해야지 환자분들께서 인지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환자분이 아프셔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관절을 살릴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게 특징이 어떻게 나냐면 이제 양반다리를 하면 아프다든지 그냥 고관절 통증이 간헐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고관절이 아플 수도 있고 사타구니가 아프면 그래도 좀 그러니까 좀 찾기가 쉬운데 별건 없고 허벅지 앞에 그리고 무릎으로 뻗치는 통증인데 이러면 되게 허리 증상하고 헷갈리고 이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관절이 아프면 허벅지 앞으로 쭉 내려오는 뻗치는 통증이 있는데 그게 이제 허리 증상하고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이제 골반 엑스레이 한 장을 꼭 추가해서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은 꼭 볼 때 고관절 사진을 적어도 한 장은 찍습니다. 그래야지 놓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게 되는 버릇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허리 진료 시 골반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저한테 고관절을 이제 가르쳐 주신 지금 은퇴하신 교수님인데 이분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제 허리를 내내 치료를 했어요. 허리 디스크인 줄 알고 내내 치료를 했는데 계속 안 낫고 아파하셔서 고관절 엑스레이 찍었더니 골개사가 진행되고 고관절 관절염으로 인해서 고관절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또 이제 요거는 이제 약간 의료 분쟁에 대한 그런 거 리포트를 이제 학회에서 보내주는데 허리인 줄 알고 내내 치료를 했는데 고관절에 무혈성 괴사가 발견된 경우 이런 경우도 굉장히 아주 드물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한번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치료 계획은 요거는 교과서 기준으로 이제 제가 강조를 한 것이 이제 교과서 이외의 이제 치료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라는 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제 취합을 한 건데 어느 정도 학계에 조금 이제 약간 콘센서스가 이루어지는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골두가 무너지기 전에는 대개 증상에 따라서 경과 관찰을 하고 대개는 비수술적 치료를 합니다. 험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물리치료라든지 뭐 주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가 크든지 아니면 수술을 통해서 고관절을 보존하는 치료가 있는데 무릎 같은 경우는 이제 절골술이라는 걸 통해서 내측에 내려오는 힘을 바깥쪽으로 돌려서 하는 방법이 꽤 보편화되어 있고 많은 환자분들께 홍보가 되어 있는 반면 고관절 경우에는 이제 그런 대퇴골이라든지 골반골을 절골을 해서 조금 이제 망가지지 않는 위치로 바꿔주는 치료 방법이 있으나 대개의 경우에는 이 수술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처럼 그냥 무릎만 째서 간단하게 할 수 있지가 않고 고관절 골반에 대한 절골술을 할 경우에는 여기 고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보통 이 경우는 절골술을 통해서 제껴줘서 좀 수술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인공관절 치환술이 이제 결과가 좋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최근에는 그런 수술을 하시지 않은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없으시고 은퇴를 하는 추세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기가 큰 경우에는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로 가는 경우가 있겠고 골두가 붕괴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거나 보행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젊은 나이에도 적극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관절을 보존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감압술이라 그래서 배사 부위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압력을 줄여서 혈행을 좋게 하든지 거기다 골 이식을 하든지 주기세포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제가 처음부터 소개를 안 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런 치료 방법이 아직까지는 교과서에 실려서 이런 공감대를 얻기에는 아직은 좀 연구 중인 경우가 있고, 그래서 조금 그런 방법은 시도 중이나 아직까지는 뭐 표준화해서 많은 환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기에는 아직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요. 보통 인공관절 치환술의 경우는 30년 이상 쓰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이제 무릎 같은 경우는 한 20년, 25년 보는데 고관절의 경우에는 한 30년 이상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인공관절에 대한 얘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보존적 치료는 아무래도 처음에는 소염제 사용해서 증상을 줄이고 기능을 개선해주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골개사의 경우에는 파골세포라는 세포가 이제 뼈를 부수는 역할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작용을 하는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파골세포의 역할을 억제하는 골다공증 치료제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 이제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직 이제 연구라든지 논문 수준에서는 좀 시도는 되고 있으나 모두 환자분들께 이 치료로 해서 좀 표준화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많이 하지는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공관절 전치환술인데 지금 한 달 전쯤에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 이영균 교수님께서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해서 비욘디에서 방송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 보면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굉장히 잘 해주신 방송이고, 저도 한번 라이브로 본 적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선생님보다는 좀 부족하지만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아무래도 마모가 돼 있거나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게 오는 경우에는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 인공관절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골반골에 들어가 있는 이제 골반 소켓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퇴골의 경우에는 뼈 안에 들어가 있는 봉이 있습니다. 봉에 골두가 있고, 그 다음에 골두와 대퇴 소켓 사이에 라이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고정 방식에 있어서 이제 금속과 금속 그리고 플라스틱을 많이 썼는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마모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조금 젊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 플라스틱 라이너를 쓰지 않고 세라믹 라이너와 세라믹 골두를 쓰는 세라믹 이게 베어링이라고 하는 이제 체중 부하는 이제 그런 이제 기계로 많이 됐는데, 이게 장점이 마모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오래 갈 수 있겠고, 근데 단점은 손상에 취약하겠죠. 그래서 넘어지거나 낙상을 하거나 한쪽 다리에 급격한 외력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세라믹이 깨지게 되면은 그 깨진 세라믹과 이 금속 물질이 이제 마모가 되면서 심한 금속 갈리게 됩니다. 갈리게 되면서 금속에 메탈이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이영균 교수님 방송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길 바랄게요. 요거는 이제 골개사는 외래에서 자주 보기는 어렵고요. 하루에 이제 몇백 명 보면은 그 중에 한 분 있을까 말까 하는 드문 질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고관절이 아프다고 골개사를 처음부터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질환이 좀 더 흔한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들한테 잘 생기고요. 3살 박이 아이부터 10살까지 오는 소아에서 많이 오는데, 갑자기 애들이 못 걷습니다. 쩔뚝대고요. 쩔뚝대고 걷지 못하고 울고 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굉장히 걱정을 하시고 오겠죠. 갑자기 잘 걷던 애가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못 걷고 울고, 그래서 어린이집에 못 갑니다. 그래서 오는 경우인데, 이제 보통 보면 엑스레이 상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 이제 골관절 관절에 있는 활막이라는 막이 있는데, 여기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이런 증상이 이제 유발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재발되지 않는다, 한 번만 생긴다 그래서 일과성이고, 고관절 활막염이라고 합니다. 활막에 염증이 생겨서 물이 차는 증상이 오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바이러스성으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겠고요. 소염제 쓰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안 가고 좀 쉬게 하면 대부분은 좋아지는데, 이게 1차 의료에서 많이 보다 보면은 되게 빠르면 사흘,
한 평균 5일에서 7일 정도는 걸리는 것 같고요. 좀 오래가는 친구들은 한 2주까지도 가는 경우 봤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일주일 이내에 소염제 쓰고 활동 제한하면 거의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면은 이제 저희 외래 이제 1차 의료에서는 우리 어린이들 보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임상적으로 진단을 하죠. 그다음 엑스레이 이상 없고 그다음에 이제 엑스레이만 보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저는 이제 진료실마다 초음파가 있으니까 초음파로 이 고관절이 부어 있는지 보는데 이렇게 물이 차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이상 없고 애가 못 걸어요. 그래서 열이 나거나 어떤 세균성 관절염을 많이 시사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굳이 여기다 주사기를 뽑아서 이제 진단을 하지는 않는데, 근데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 이제 근무할 때는 응급실에 환자분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응급실에 올 만한 케이스고 대학병원이라는 무게감 때문에 그냥 이제 영상학에 의뢰를 해서 애 좀 재우고 물을 뽑아서 이제 물 성상을 분석을 해서 고름이면은 뭐 수술을 해야 되겠죠. 관절 시선을 해야 돼.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옛날 레지던트 했을 때도 진짜 뭐 세균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수술을 했던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대부분은 이게 활막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1차 의료에서 종사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활막염이 대부분이고요. 소염제 쓰고 활동 제한하면 대부분은 좋아지나 열이 난다든지 전신적인 그런 어떤 폐혈증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좀 큰 병원에 가서 한번 이제 물을 뽑아보는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퇴행성 고관절염인데 이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 연골 순삭이 누적돼서 연골과 활막의 변화가 동반돼서 통증과 염증을 일으키는 좀 이제 퇴행성으로 망가지는 질환인데, 퇴행성 고관절염은 무릎에 비해서 빈도가 되게 낮습니다. 아무래도 관절 자체가 안정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개는 1차적으로 생기는 경우라기보다는 속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렸을 때 여성분들이 좀 많은데 고관절이 한 반쯤 빠져 있는 경우, 아예 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이라 그래서 고관절이 제대로 아구가 맞지 않고 빠져 있거나 아니면 골반골 발달이 좀 부족해서 대퇴골을 충분히 덮어줘야 되는데 반만 덮고 있는 경우에는 통증이 심하거나 그 다음에 이런 걸로 인해서 관절염이 오는 경우가 있겠고, 이제 요건 남성 어린이들한테 좀 더 빈도가 높은 건데 질환 자체는 아주 흔하지는 않습니다. 레그 깔베 퍼데스병이라고 하는 연소기에 생길 수 있는 골괴사가 있는데, 이게 어린이 그 발달이 덜 된 어린이에서 골괴사가 일어나면은 대퇴골두 발달이 조금 이제 정상적인 경우랑 달라지기 때문에 대퇴골두가 좀 비정상적으로 크다든지 아니면은 골두가 좀 찌그러져 있다든지 정상적인 관절을 형성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생기는 경우, 그 다음에 골단 분리증이라고 해서 그 성장판에서 뭔가 손상이 일어나서 대퇴골두에 있는 그 성장판이 비정상적으로 벗겨지게 되면서 망가지게 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드물지만은 일과성 고관절 활막염이 아닌 세균성 관절염들이 이게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결핵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저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 세대가 이제 이런 결핵성 관절염, 화농성 관절염 인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응급실에 가서 진단을 제대로 하고 수술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애들 울고 그러면 눕혀놨겠죠. 그냥 안 걷게 하고 그러다 보면 관절 다 망가져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로 인한 이제 2차적인 이게 보면은 소아마비는 아닌데 고관절에 약간 뻗정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되게 심한 관절염을 호소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약간 니글렉티드 그러니까 좀 약간 그 당시에 적절한 치료를 못 받아서 이제 2차적으로 생기는 그런 화농성 관절염이나 2차적인 토행성 고관절염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무혈성 골괴사도 있겠고 충돌 증후군도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이제 약물요법 체중 감소 주사 치료를 하는데 좀 제한적인 편이고요. 많이 망가지게 되는 경우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는 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엑스레이를 보면은 이제 관절 간격이 감소하고 이제 골두에 뼈에 굉장히 심한 변형이 있으면서
이런 경우는 이제 시청자분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아프실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이 정도까지 망가지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기도 합니다. 충돌 증후군인데 미국에는 좀 많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이제 러닝이라든지 스포츠 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좀 빈도가 더 생기는 이제 대퇴골두 비구 충돌 증후군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속회령 관절이라고 했잖아요. 대퇴골두와 골반뼈의 소켓이 이루는 관절인데 소켓이 더 커지거나 아니면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볼이 더 커져서 그 충돌이 일어나고 마모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인한 게 충돌하는데 충돌 증후군인데 대퇴골두가 큰 경우, 그 다음에 그 비구가 더 큰 경우, 아니면은 비구 연에 있는 관절화선이 찢어지는 경우, 이제 충돌이 생기는 굉장히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대퇴골두와 경부로 이어지는 뼈에 돌기뼈가 생기거나, 아니면 관절 와순이 찢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에 골반 비구뼈가 골극이 생기게 되면은 이게 마모돼서 이제 관절염이 생기는데, 핀서 타입과 캠 타입 그리고 동반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뭐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활동을 제한을 하고 뭐 물리치료라든지 도수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심한 통증을 보이게 되면 주사치료 정도 하면 대부분은 조절이 됩니다. 대부분은 조절이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이제 고관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절 내시경 수술이 도입되고 있고, 그다음에 1, 2차 의료에서 요거를 이제 내시경으로 이제 수술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무릎하고 어깨보다는 좀 더 준비가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수술 시간도 길고, 그다음에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뭐 주사 맞고 충격파하고 도수치료하면 대부분은 되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관절하순 파열이 심하거나 스포츠 활동을 해야 되는 분들, 그리고 선수분들은 이제 고관절 내시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뼈가 많이 자라나서 이제 걸리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뼈를 이제 깎아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여기 골반골이 더 큰 경우에도 뼈를 깎아내는 방법이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이제 대퇴골두에 뼈가 과도하게 자란 경우는 뼈를 깎아내는 방법과, 그다음 관절 와순이 찢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걸 갖다 정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봉합을 해주는 수술이 있는데, 아까 제가 좀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고관절 관절막이 굉장히 두껍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그 고관절의 관절막을 조금 이거 절개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열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시경으로 깨작깨작 하다 보니 조금 이게 좀 품이 필요하고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런 고관절 내시경 하려면 다리를 이제 당기는 트랙션이라고 하는 이제 견인 기구랑 도구와 전용 수술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다른 내시경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로 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흔한 거죠. 발음성 고관절이라고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 골반 한번 만져보면은 그 허리띠에서 척대에서 조금 내려가면은 뭐가 단단한 뼈가 하나 만져져요. 이게 우리가 대전자부라고 하는데, 이 대전자부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 외전근이 이쪽에 붙어서 체중을 이제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장경인대가 있는데, 그 장경인대가 이제 걸을 때 이제 이쪽에서 앞뒤로 움직입니다. 그 우리가 장경인대라고 하는데, 이게 장경인대 뒤쪽이 좀 두꺼워지거나 그러게 되면은 이 걷거나 아니면 특정 자세에서 이 대전자부에 걸리는 이게 걸리면서 소리가 뚝 하고 나거든요. 그게 우리가 발음성 고관절인데, 이쪽 대전자부에 생기는 결을 우리가 외부형이라 하고, 그다음에 장요근이라고 사타구니로 내려오는 근육이 있는데, 그게 이제 치골 쪽에 걸리는 것을 내부형이라고 합니다. 내부형은 거의 못 본 것 같고요. 제가 1차 의료에서 종사하다 보면 그러니까 내부형 발음성 고관절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허리 쪽이라든지 아니면 관절하순 쪽에 이제 고관절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내부형 발음성 관절은 거의 못 보지만 외부형의 경우는 굉장히 흔합니다. 흔하기 때문에 거의 9대1 아니면 20대1 정도로 빈도로 보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여기 대전자부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 충격파라든지 아니면 도수치료해서 허리랑 이제 골반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식으로 치료하는데, 치료의 경과가 좋기 때문에 요거를 수술로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수술을 한다고 하면 예전에 열어서 이 장경인대 쪽을 절개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구축되어 있는 장경인대 늘려주는 Z자 형식으로 늘려주는 수식을 썼는데,
최근에 그냥 내시경으로 좀 깎아내주는 식으로 해서 걸리는 것만 해줬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같은 내시경이지만 아까는 관절하선 봉합 수술하는 거와 달리 수술 자체가 좀 간단하기 때문에 몇 케이스 정도 예전에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 밑에 쪽이 좌둔이라고 하는데, 좌둔 쪽에 저맥낭이라고 그래서 그 햄스트링이 시작하는 부위가 있는데, 여기가 아프시면은 되게 자골신경통하고 요인이 되기 때문에 허리 쪽으로 보고 치료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신체 검진할 때 허리에서 내려오는 건지, 아까 하지 직거상 검사를 해서 다리를 올려보는 검사를 하고, 분명히 좌둔 쪽을 이제 촉지를 해서 압통이 있는지를 점검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냥 허리까지 안 올라가고 여기 아픈 분들 여기만 주사 놓으면 바로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좌둔 저맥낭염이라고 하는 질환도 한번 기억을 해보면 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상근 증후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허리 파트는 뭐 제가 1년에도 한 두세 번을 하니까 그냥 이상근 증후군까지만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이상근 증후군은 이제 좌골신경통인데, 엉치가 아프면 다리로 내려오는 절이 있는 건데, 좌골신경통이라는 게 이제 뭐 어떤 예전부터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이제 히포크라스 시절부터 정립된 개념인데, 엉덩이 아래쪽으로 다리로 저리는다는 느낌을 이제 그런 증상을 보이면은 이상근이 아니고 좌골신경통이나 좌골에 있는 신경이 눌리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허리에 있는 신경근이 눌리면서 나오는 좌골신경통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허리 쪽이 MRI 찍어보면 디스크가 없어요. 깨끗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골반 밑에 있는 좌골신경이 나오는 그 출구 쪽을 찾아야 되는데, 해부학적 변이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이상근 밑으로 나오는데, 이상근은 뭐 반쯤 뚫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 이렇게 뭐 이렇게 걸려 있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 이상근 아예 뚫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문 해부학적 변이가 있는데, 이상근에 의해서 좌골신경이 압박되거나 포착됨으로 생기는 그런 신경통을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참 이게 말도 많고 이상근 증후군이 진짜 있는 병이냐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예, 저희 의사들 중에서 이상근 증후군이 왜 진짜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있기는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면은 이제 좌골 신경통인데 허리는 깨끗한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MRI를 찍어보면은 한쪽 이완된 쪽에 이상근이 조금 두꺼워진 걸로 봐서 이게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있는데, 근데 뭐 이상근 증후군의 경우에는 보통은 뭐 도수 치료하고 물리치료 약 쓰면 대부분 좋아지고, 그다음에 좌골신경 쪽에 이제 주사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쪽은 아무래도 큰 신경이고 이제 운동신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경우는 리도카인이라는 국소 마취제를 빼고 이쪽에다가 신경 차단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는 이제 고관절 쪽 보는 이제 선생님들 보면은 이쪽에 이제 그런 좌골신경을 누르는 그런 압박하는 병변에 대해서 내시경으로 조금 절개를 해주는 그런 이제 수술도 최근에 도입이 되고 있고, 제가 아시는 원장님들도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리부터는 그 많이 했던 내용이니까 8분밖에 안 됐지만 좀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엘리님, 5년째 장골름과 둥근 다리 전체 생식기 발바닥까지 저리고 쓰라리고 아픕니다. 요거는 대부분은 허리에 있는 신경근이 눌리게 되는 경우에는 다리로 내려오는 건 이제 사타구니라든지 회음부 쪽으로 내려오는 통증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주사와 천장관절 주사를 맞아보았지만 효과는 없다고 합니다. AI를 돌려보니 척추 정면에 있는 프리세이크라 파시아라고 해서 청골 신경총 주위 유착이라고 하는데, 청골 신경총 주위 유착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뭐 방사선 치료라든지 이전에 있던 수술 치료라든지, 아니면 여성분의 경우는 출산이라든지 부인과적 수술로 인한 그런 이제 해당 병력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착으로 인해서 아픈 경우는 조금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네, 의사 선생님께 드려보면 얘기를 해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방사선 치료를 했다거나 부인과적 수술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출산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난산이라든지 조금 뭐 해당되는 뭐 시술 병력이 있을 경우는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프리세이크라 파시아의 유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이제 참
치료가 어렵고 이제 보통은 디스크로 보고 치료를 하는데 허리 디스크로 인한 주사 치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1차 의료에서 많이 하다 보면은 어떤 주사 방법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닌 것 같고요. 환자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해부학적 어떤 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주사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역치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이제 보면은 환자분들이 어떤 이분한테 표준적으로 했던 방법을 했을 때 대부분은 듣는데 안 들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주사 방법을 좀 환자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바꿔보면은 또 경과가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유발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맞춰서 치료를 하면은 이제 어떻게든 치료를 해야죠. 뭐 수술을 해야 되는 병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약을 잘 쓰고 뭐 이런 뭐 도수 치료라든지 이제 물리 치료라든지 그다음 주사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행을 해서 통증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계절 33님 52세 남성분이십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메모장 조금 내려주시고. 자, 한 달 전에 오른쪽 엉덩이 뼈 자전거 하차하다가 철제 부분에 부딪혔는데 앉을 때 불편감이 계속 느껴집니다. 스트레칭, 찜질, 강화 운동 하는데 얼마나 가나요? 한 달 전이면 엉덩이 뼈면 좌골 쪽이 하차하다가 부딪혔을 것 같고요. 52세 남성분이고 뼈가 튼튼하다고 하시면은 좌골 쪽에 골절이나 이런 거는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아마 좌골 쪽에 있는 점액낭염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햄스트링 시작 부위이기 때문에 다리를 이제 걸을 때 다리를 앞으로 차게 되면은 심한 햄스트링 그 허벅지 뒤쪽으로 내려오는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자동 점맥낭염에 준해서 주사 치료라든지 충격파 치료라든지 하면은 대부분은 많이 좋아지는데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햄스트링 근육의 시작 부분이 조금 다쳤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체크하시고 치료를 하면 되는데 일단은 그냥 스트레칭, 찜질, 강화 운동 정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번 진료 보시고 해당되는 부분에서 적절히 치료만 받으시면 금방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권휘님 허리를 꼿꼿하게 피면 허리가 아프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골반도 아프고 허리는 척추에 걸리는 증상이 있고요. 해방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허리를 꼿꼿이 펼 때 아프다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허리 디스크일 수도 있겠지만은 후관절이라고 해서 허리 관절에 있는데 그 관절 통증이 있을 수가 있겠고 전방전이라든지 척추 분리증이라고 그래서 척추가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척추가 어긋나는 이제 질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이 만성적으로 요통이 있기 때문에 요추 전만을 과다하게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허리를 쭉 펴고 다녀야지 엉덩이를 좀 쳐들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기립근이 약화돼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진료를 보고 적절하게 진단을 받으셔야 되겠지만은 기립근을 강화하는 운동은 무리 안 되는 수준으로 해서 평소에 허리 근육을 강화해서 코어 근육을 강화한다고 하면은 증상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47분이에요. 좀 아이디가 좀 웃기지만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허리만 아팠는데 3년에 섬유륜 디스크 섬유륜이 찢어져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허리가 아프면은 골반 꼭지점, 엉덩이, 허벅지 뒤 발꿈치가 아픕니다. 아무래도 요거는 좌골신경통 증상인데 아마 말씀하신 증상만 보면은 천추 1번 신경근이 눌려서 나오는 증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 뼈 뒤 허벅지근이 찢어지듯이 아파서 힘든다고. 섬유륜이라는 거는 디스크 수액이 있는데 그 PPT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예. 자, 요거는 그래도 보면서 설명하는 디스크가 저번 달에도 말씀드렸는데 바깥에 싸고 있는 게 섬유륜이고요. 안에 있는 수액이에요. 근데 섬유륜이 찢어지면 수액이 뒤로 흘러나온 게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했죠. 추간판 탈출증인데 가운데로 나와서 척추 동신경을 누르면 허리 가운데로 내려오는 디스크성 요통을 이제 호소하게 되겠고 그다음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제 좌우측으로 사이드로 치우쳐서 신경근을 누르면은 이제 저기 방금 시청자분이 얘기하셨던 하지 방사통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한된 정보로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섬유륜이 찢어져서 추간파에 탈출이 되고 신경근을 누르는 디스크성 이제
방사통이라고 하죠. 방사통을 느끼시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허리 같은 경우는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은 적절하게 신경근 압박으로 인한 방사통을 해결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30초 남았는데 딱 하나만 받아볼게요. 엔젤님 90세 여성님인데 평소 체력이 좋지 않은 분이라고 하십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고관절 골절이 되어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직 중환자실에 계시고 일반 병실로 옮긴다는데 회복될까요? 수술하고 못 걷는 경우도 있을까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빠르게 질문 받겠습니다. 고관절 골절 때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제 90세 여성분의 경우에는 누워 있고 못 걷고 그러면 욕창이 생기고 폐렴이 생겨서 요로 감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 조금이라도 걸려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 보행 능력이 중요한데 수술 전에 워커 짚던 분이 수술 전 보행 능력보다 거의 무조건 못할 확률이 큽니다. 잘 걷던 분이 지팡이를 짚고 걷게 되겠고 지팡이 짚던 분이 워커 잡고 워커 잡던 분이 휠체어를 탑니다. 하지만은 통증이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분을 체위 변경을 하거나 휠체어를 옮기기 위해서는 고관절 고정을 하든지 인공관절 치환술을 해서 보행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는데 중환자실의 경우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폐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출혈에 의한 이제 그런 이제 혈색소 감소, 빈혈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생체 징후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보다가 일반 병실로 하게 되겠는데 아마 이런 경우는 이제 고관절 이제 경부골절로 인해서 인공관절을 했을 확률이 높아요. 회복 시에 가장 중요한 거는 혈전이 생기지 않은 게 중요합니다. 혈전이 생기게 되면은 이게 폐로 날아간다거나 그러면 생명에 위험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빠른 수술을 해서 조기 거동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 과정에서 적절한 고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행을 할 수 있게 통증을 조절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의료진들 분들께서 잘 해주실 것이므로 환자분께서 의지를 가지고 잘 활동하실 수 있게 지지를 해주시고 그런 이제 간병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의학적 이제 지병 컨트롤하는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중환자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방송 있는 걸로 알고 있겠고요. 엔젤님께서 소개해 주신 환자분께서 수술 받은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월 달 둘째 주에 이제 더 알찬 주제로 방송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전 서울 정형외과 신경과 정형외과 전문의 박인웅이었고요. 남은 10월 달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11월 달에 더 알찬 주제로 방송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